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개인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 진정되고 그리고 그렇죠. 또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을 지켜봐야 하잖아요. 네.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잭슨홀 미팅 일정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저녁이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 연설들이 향후 하반기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수익 매도를 하는 주체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주체도 있는 것 같은데 큰 거래 대금이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나라 시장 잘 멈춰줬고 또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왔어야 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좋은 반등세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저녁 그 연설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네. 이 연설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축축성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의 수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월 의장 입에 주목을 해야 하는 지금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반도체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태양광 섹터 굉장히 강합니다. 한화솔루션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방산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역시 한화시스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다스코와 한미글로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MC넥스와 파트론이 만났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일단 네. 짚어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과 또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시장이 좀 흐름이 그래요. 네. 일단 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받았었던 게 카메라 모듈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장 전에 이 원전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 관련 뉴스들이 살짝 좀 묻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MC넥스 파트론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뭐 이 두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우선 이번 주 주간 중에 LG이노텍이 테슬라로부터 1조 원에 가까운 수주를 받았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뭐 아직까지 확정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사도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MC넥스 파트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중에서 현재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MC넥스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MC넥스가 또 모바일 부분에선 조금 부진하겠지만 그쵸. 그래도 전장용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일단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매출의 기준, 그러니까 매출의 비중 자체가 모바일 쪽이 약 70에서 80% 정도. 나머지는 이제 전장 부품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MC넥스 이번 2분기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제품이 많이 안 팔렸다라기보다는 2분기가 올해 상반기에 이 베트남 공장이 좀 셧다운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제 피해를 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전장 부품에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에 관련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소 일정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일회성 요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 4분기 실적의 회복은 충분히 기저 효과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최근에 보면
이 삼성전자가 핸드폰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 갤럭시 폴드 이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저 가격에 저 핸드폰을 왜 사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지금 폴드를 쓰고 있거든요. 또 폴드를 한번 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잘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이 폴더블 폰이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모듈, 특히 모바일 쪽에서의 이제 그동안에 이제는 이 모바일 쪽의 카메라 모듈의 이 성장성에 대한 좀 불안 혹은 불확실성들이 좀 있었는데, 카메라 이 폴더블 폰으로 좀 돌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제품 라인업에도 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중저가 제품 또한 계속해서 이제 견고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분기, 4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의 회복을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앞으로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더 잘 벌 거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MC넥스는 전장 부분에서의 지금 굉장히 이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아마 자율주행 레벨 3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한 대당 지금 카메라가 최소 6개, 많게는 8대가 이제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레벨 5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차량 한 대당 약 카메라 모듈이 15개에서 17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예전에는 모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카메라 뒷면, 핸드폰 뒷면을 보면 렌즈가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다 3개. 그죠? 2개, 3개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카메라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MC넥스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가 이렇게 2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2분기를 기점으로 앞으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MC넥스 앞으로도 이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는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의 1차, 왜냐하면 웬만하면 종가에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이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시장이 또 급격하게 변화를 줄 수 있으니 오늘 1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2차 매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 부근에 한번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땐 충분히 더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목표가를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밀릴 경우에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MC넥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와 진성 TEC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꽉 찬 게 참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무래도 오늘 건설기계 관련주들 네. 짚어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받아왔잖아요. 한참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시들시들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인프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단기적인 시세 혹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정해야 하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 혹은 진성 TEC, 지금 이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사 관련 기업으로는 DY 파워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를 타면 굉장히 잘 움직이지만 또 추세를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또 속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또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EC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될까? 우크라이나 관련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중국 경기 부양감을 믿고 우리가 한번 베팅을 해봐도 될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EC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와 진성 TEC 중에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티 씨를 골라주셨는데요. 진성티 씨 뭐 인프라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제 두 기업을 처음에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엔 두 기업 중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보다 진성티 씨를 선택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준의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발 외의 매출, 유럽이라든지 북미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에서 불어오는 인프라 투자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야 돼서 우크라이나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유럽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회사의 규모 그리고 현재 기세 등을 봤을 때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단연 압도적이지만 저는 진성티 씨 같은 경우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잘 팔면 자연스럽게 진성티 씨의 제품들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지금 오히려 상승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기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일단 탄력적으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조금 더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성티 씨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티 씨 조금 더 천천히 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기에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진성티 씨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진성티 씨 오늘 정말 좋은 위치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라는 것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좀 붙어줬다라는 건 아마 하단에 자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를 좀 켜놓으시면 오랜만에 거래량이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좋은 이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보통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느냐, 뭐 역배열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이평선들을 모두 통과하고 올라오는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3,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500원을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진성티 씨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리뷰가 하나 있었군요. 리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룡전기 저희가 7월 8일에 편입을 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39%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거 말 안 하고 넘어갔으면 제가 굉장히 섭섭할 뻔했는데 일단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이라든지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세를 받은 거고 모처럼 만에 신고가 영역을 달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룡전기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을 했는데 제가 까먹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픽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긴 자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 특히나 타이어 관련주인데 이번에도 실적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일단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여타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그렇고 모두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타이어 빼놓고 다 만들 기세다. 그러니까 결국 타이어는 타이어 업체에서 만들 거다라는 게 이제 확실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시장 규모 파이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타이어 기업들이 그동안에 조금 불안했던 거. 들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고 운임비까지 올라왔던 건데 일단 운임비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1분기보다 그래도 업황 환경 자체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좋은 실적 충분히 낼 수 있다. 전기차, 현대차와 기아가 현재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저는 정말 한번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 수에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매출 신기록을 세우면서 증권가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1차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연준 연설이 있기 때문에 2차 매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45,000원을 한번 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35,000원이라는 가격 이탈 시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와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